41번 보겠습니다. 보통 주광에, 자, 일반적인 주광입니다. 자, 주광에 3% 이하의 크롬을 첨가해서 강도와 내마멸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크롬은 강도가 증가되고요. 내마멸성 증가되고 또 내식성도 증가돼요. 내식성. 부식이 잘 안 되는 특성이죠. 자, 이런 걸 증가시켜서 분쇄기계. 강도와 내마멸성이 증가되니까 단단해지죠. 그죠? 굉장히 뭐 칼 같은 재료가 가능합니다. 석유, 화학, 공업용 기계 부품 등에 사용이 되는 합금 주광은 돼 있죠. 이거 합잖아요. 그죠? 합. 합금 주광은 어떤 것인가 돼 있는데 보세요. 그냥 주광에 크롬을 넣었어요. 그러면 크롬 주광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서 용접 시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층간 온도가 320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맞고요. 자,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열 전도율이 나빠요. 그죠? 열 전도율이 나쁘기 때문에 더 넘어가게 되면 많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낮은 전류값으로 용접해서 용접 이별을 억제해야 됩니다. 자, 요 얘기고요. 자, 1번, 2번 같은 말입니다. 아크를 중단하기 전에 크레이터 처리를 했다. 자, 모든 용접은 크레이터 처리해야 됩니다. 크레이터는 불순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크랙으로 발전해요. 균열되죠. 균열. 결함이죠. 크레이터는. 그래서 크레이터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아크 길이를 길게 유지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크 길이를 길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수소 분자, 그리고 산소 분자, 그리고 질소 분자가 막 들어가서 결함 유발합니다. 결함. 아크도 불안정해지고요. 스패트도 잘 발생하죠. 정답 4번이고요. 자, 43번. 다음 중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 보시면 은이 제일 높아요. 자, 아래에 열 전도율 순서 암기 해주세요. 44번. 탄소강이 황을 많이 함유하게 되면 고온에서 매짐이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황은 고온에서 매짐을 발생시킵니다. 어디에서? 900도씨에서. 자, 황. 이거는 고온에서 발생하니까, 자, 온도가 높으니까 빨갛죠. 그죠? 빨갛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적열 매짐이 되고요. 측열 매짐 인에 의한 매짐입니다. 저온 매짐은 0도씨에서 발생하는 매짐이고요. 충격 매짐은 이럴 때 발생하는 매짐이 됩니다. 45번. 베어링에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구리합금으로 70%가 구리고 30%가 나빈합금을. 자, 구리합금에서 납이 들어갔어요. 그런 베어링 재료입니다. 베어링 재료. 베어링 재료에는 뭐 켈 및 베비메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하이트 메탈도 있고요.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7대 3. 자, 구리가 7이고 납이 30%예요. 그러면 켈밋. 정답 1번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나와 있죠. 켈밋과 뭐 베비메탈, 다오메탈, 턴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46번 볼게요. 표면 경화 처리에서 침탄법의 설명으로 만든 것은, 자, 침탄법은 뭐 석탄, 콕스 같은 탄소를 많이 가진 이 탄소 덩어리와 그리고 재료를 침탄 상자에 넣습니다. 상자에 넣고 가열하는 거죠. 자, 이 침탄법은 세 개의 종류가 있어요. 고체 침탄법, 액체 침탄법, 기체 아닙니다. 가스 침탄입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침탄 후 열 처리 가능하다. 자, 침탄은요, 침탄 후에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열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맞는 것이 2번이고요. 침탄 후 수정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화 같은 경우에 질화법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표면 경화 시간이 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질화법은 50에서 100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침탄법은 3에서 5시간 정도, 자, 수시간만, 여러 시간 정도만, 몇 시간 정도만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질화법에 대해서 표면 경화 시간이 짧습니다. 짧다.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온 경도가 가장 좋은 것은 고온 경도. 자, 보시면 쭉 보시면 나머지 것들 다 강이에요. 강의 종류예요. 뭐 합금강이나 특수강, 그죠? 그런 종류인데, 자, 텅스텐, 산화티탄, 코발트계 초경 합금이 가장 우수합니다. 우수. 이거보다 우수한 거는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세라믹은 도자기죠, 도자기. 도자기라서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으로 촉용합금 우수합니다. 정답 1번이고 아래에 공구 재료의 고온 경도의 크기 있죠. 세라믹 촉용합금 고속도강 합금 공구강 그리고 탄소 공구강. 자, 세라믹 촉용합금 고속도 공구강 요 순서까지는 암기를 해주세요. 48번 게이지용 강이. 자, 게이지용 강은 길이를 재는 그죠? 길이나 뭐 치수를 측정하는 치수 측정 재료입니다. 측정구를 만드는 측정 재료가 되는데 치수가 변하면 안 돼요. 치수 불변해야 돼요. 자, 굉장히 치수가 변하는 양이 적어야 됩니다. 실제로 안 변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게이지용 강이 구비해야 될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담금질에 의한 변형과 균열이 적어야 된다. 맞아요. 장시간 경과에도 치수의 변화가 적어야 된다. 맞아요. 내마모성이 크고 내시성이 웃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잘 치수가 변동이 됩니다. 담금질 응력 및 열 팽창 계수가 커야 된다. 자, 크면 안 됩니다. 이게 크게 되면 치수가 변화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9번 볼게요. 황동에 발생하는 지연균열의 항동이 발생되는 지연균열의 방지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항동에는요 제작 시에 응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균열이 천천히 발생돼요. 균열이 발생하는데 천천히 발생하는 것을 지연균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지연균열의 방지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도료나 아연도금을 실시한다. 맞아요. 항동판 전기 흐르게 하는 거 아니고 밑에 다 아닙니다. 아니고 1번 정답입니다. 50번 고급 주철의 바탕은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보통 주철 있죠? 보통 주철. 자, 이것은 페라이트 플러스 흑연이에요. 그런데 고급 주철은 펄라이트를 기본 조직으로 합니다. 펄라이트. 그래서 여기 합금 성분을 넣죠. 자, 이 녀석을 기본 조직으로 합니다. 펄라이트 1번이죠. 1번. 정답 1번. 자,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본문 보면서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이거 간연도니까 암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51번 치수 보조 기호 중에서 자, 치수 앞에 보조 기호를 붙입니다. 지름을 표시하는 기호는 뭐냐라고 되어 있죠. D 이거는 치수 D에 드릴이라고 붙입니다. 드릴. 자, 드릴 가공 방법이 약합니다. 가공. 파이는 직경을 의미합니다. 직경. 그래서 치수 앞에 씁니다. 치수 앞에. 정답 2번이고요. R은 반지름 라디우스라고 해서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SR은 스페어. 자, 스페어는 공이에요, 공. 그리고 라디우스. 자, 공 모양의 반경을 얘기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5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도에서 아래 입체도에서 하사표 방향을 정면으로 해서 제3가법 투삼도로 적합한 것은 자, 요거 너무나 쉬운 거라서 모델링 따로 하더라고요. 자, 이쪽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선이 보입니다. 요 면이 보이죠. 자, 요 면이 아닌 거. 그리고 뒤에 이 경사면 있죠. 요거는 요렇게 은선으로 보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2번 다른 거는 평면도와 측면도가 다르네요. 그죠? 자, 평면도 보면 사각형이 먼저 요렇게 보이죠? 보이고 경사 부분 요렇게 내려간 거 그죠? 요렇게 보이죠? 그리고 요 부분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자, 요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 1번. 그죠? 3번은 아니죠? 아니고 자, 우측면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53번. 그림과 같은 원뿔을 자, 원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축성과 같이 평행인 XX 표면으로 세로로 한쪽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절단했을 때 생기는 원뿔 곡선은 자, 요거 자르게 되면 이렇게 생깁니다. 중심선을 대칭으로. 요거는 쌍곡선입니다. 한 개, 두 개죠. 쌍곡선입니다.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요거 봐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가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평면도는 배면도의 위에 배치된다. 삼가법에서 평면도는 정면도의 위에 배치가 됩니다. 자, 바로 틀린 게 나오고 나머지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55번. 가는 2점 세선을 사용하는 가상선의 용도가 아닌 것은 가는 2점 세선은 요렇게 가는 굵기로 요렇게 긴 선, 짧은 선 두 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가상선이고요.
기계의 작동 위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 다른 간섭되는 사항 등을 나타냅니다. 단면도의 절단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외형선이에요. 외형선. 나머지는 다 가상선이죠. 그죠? 가상선. 가는 2점 세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나머지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도면의 해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러한 현광이 있어요. 현관 끝에서 구멍까지 25mm, 또 반대편에서도 25mm 간격이 있고요. 자, 이 구멍들은 여러 개가 뚫려 있고 그 간격, 피치 간격, 그죠? 이거 피치 간격이라고 합니다. 피치. 자, PITCH, 피치 간격, 구멍 간의 간격이에요. 자, 50mm죠. 직경이 10mm인 이거 직경입니다. 드릴로 가공하는 구멍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따라서 구멍이 11개이기 때문에 이 50mm 치수는 여기에서 빼기 1을 해야 돼요. 그죠? 11에서 빼기 1을 해야 되니까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계산하면 50에서 50 곱하기 10이 돼요. 여기는 이 치수는 10이 되고 이것은 500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더하면 550mm죠. 구멍 사이의 피치는 50mm. 자, 피치 50mm. 구멍의 지름은 10mm. 그죠? 10mm. 전체 길이 550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멍의 수는 11개. 맞아요. 다 맞고 3번이 틀린 겁니다. 57번. 도면의 척도. 자, 도면의 척도는 실척. 이건 현척이라고 해요. 현척. 현척. 자, 실척은 1대 1인 경우. 그리고 축척. 축척은 앞부분이 도면이에요. 그래서 축척은 줄이는 거예요. 앞부분이 1, 뒷부분이 2, 뭐 3. 자, 3은 없어요. 3은 없고 5, 10, 그리고 20, 5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배척이 있어요. 배척. 배척은 앞이 도면이니까 도면이 2, 뭐 5, 10, 20 이렇게 나가고 뒤에 실척 부분이 여기가 실척입니다. 실척. 실제 물건이죠. 형상. 자, 실제 물건이 1입니다. 이건 배척이에요. 도면을 더 크게 그리는 거. 이거는 도면을 줄여서 그리는 거. 물건보다가. 따라서 축소해서 그리는 것은 축척입니다. 축척은 뒷자리가 크죠. 그죠? 자, 이겁니다. 4번. 정답 4번이고 1번은 보시면 배척. 크게 그리는 거. 그리고 2번 또 배척인데 잘 쓰지 않는 크기입니다. 3번 실척입니다. 58번 보겠습니다. 배관 도면에서 그림과 같은 기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요거 뭡니까? 정답은 체크밸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체크밸브 요렇게 쓰거나 또는 요렇게 쓰거나 또는 요렇게 해서 하살표가 있어야 되죠. 자, 요러한 것들인데 여기에 닫힌 거 요것도 체크로 씁니다. 간혹 씁니다. 간혹.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자, 아래에 약호 있죠. 요거하고 좀 안 맞아 들어가는데 같은 거예요. 59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용접 기호는 어떤 용접을 나타내는가? 자, 요거 엎어놓은 거 있죠. 요거 밖에 엎어놓은 거. 요거 플러그 용접이에요. 자, 용접 기호 암기 하셔야 됩니다. 암기. 플러그. 60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하살표 방향을 정면도로 선택했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평면도의 모양은 자, 정면도 이렇게 보죠. 자, 요거 그려볼게요. 요것도 단순해서 모델링 필요가 없어요. 자, 이쪽 면이 평면에서 봤을 때 선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쪽 면이 선이 보이겠죠? 이쪽 숨어진 면과 사각형의 중간에 세로로 선 하나 있습니다. 요거 어떤 겁니까? 자, 그리고 요 부분,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연두색, 은선으로 보이죠? 은선으로.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나옵니다.